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9강 문제은행 241번부터 270번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41번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운전면허 시험 시행 주관처인 도로교통공단의 문제은행이라는 곳에서 나온 고유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0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0문제를 발췌해서 매번마다 출제하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문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신호등이 적색 전멸인 경우 서행한다. 신호등이 황색 전멸인 경우 빠르게 통행한다. 교차로에서는 앞지기를 하지 않는다. 교차로 접근 시 전조등을 항상 상향으로 끄고 진행한다.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신호등이 적색 전멸인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에서 그렇죠.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서행한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신호등이 황색 전멸인 경우에는 빠르게 통행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어떻게 합니까? 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 전멸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고 난 다음에 서행하고 황색 전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서행하면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교차로 접근 시 전조등을 항상 상향으로 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죠? 예, 쌍라이트 켜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미리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통과한다. 맞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운행하기 전 하이패스 단말기의 카드 잔액과 배터리 잔량 등을 점검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감속하고 톨게이트를 들어가야겠죠.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구간에 최고 속도 매시 60km라는 안전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속도와 안전표지가 다를 때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안전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매시 60km로 주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법정 속도는 90km입니다. 그러나 안전표지가 60km로 제한하기 때문에 60km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는 지금 이제 나온 것이 뭡니까? 5030이 나왔죠? 그래서 50km 이내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도심부 최고 속도를 50km,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만든 것은 안전속도 5030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50km, 이면도로에서 30km.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는 반드시 녹색 등화에서 좌회전해야 한다. 맞습니다. 녹색 등화에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 등화에서 좌회전 이렇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됩니다. 안 되죠. 녹색 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피보호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안전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자인 안 되죠.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자이라면 안 됩니다. 녹색 등화에서만 해야 되는데 적색 등화에서 비보호자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전후 위반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신호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인 두 가지는 자, 교차로에서 내 차가 우회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단횡단하는 예, 보행자 가장 위험하죠. 그 다음에 내 차하고 나란히 가고 있는 뭡니까? 오토바이. 여기서 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내륜차라는 것은 앞바퀴는 돌았는데 뒷바퀴는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토바이 가죠. 예, 부딪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도로에서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가 위험하고 내 차 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이륜차 오토바이죠. 위험합니다.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 차로 변경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한다. 큰일 나죠. 차선 변경 이렇게 빨리 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합니다. 백색 실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실선에서는 못하죠.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맞습니다.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점선일 때만 그렇습니다. 차로 변경을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할 수 있는 거죠. 실선일 때는요. 못 갑니다.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 방향지시 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에 30m 이상의 후방에서 작동한다. 맞습니다.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면서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실선 그려져 있으면 진로 변경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방향전환 못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은 맞았고 진행 방향을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진행 방향에 죄송합니다. 진행 방향에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자, 저는 우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좌회전합니다. 그러면 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이 신속하게 우회전 이런 표현은 다 좋지 않습니다. 방향 전환할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할 때 운전 방법으로 옳은 것 두 가지.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맞죠? 도로가 있다면 여기서 차가 가고 있습니다. 제 차가 여기 가다 이 차를 앞지르기 하려면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지르기 시작할 때는 이 좌측 공간이 충분히 비었는지 이 공간이 충분히 비었는지를 예, 거기서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그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한다고 해서 제한 속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측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우측 앞지르기 안 됩니다.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한 후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빠르게 진입한다. 이런 거는 좋지 않죠. 예, 방향 전환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다 사고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 두 가지.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지대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중앙이나 안전지대는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황색 신호가 켜졌습니다. 파란불에 보고 들어갔는데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정지해주면, 교차로 정지해주면 안 됩니다. 앞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안전거리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앞지르기 할 경우 앞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한다.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로 맞는 것은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습니다. 가속차로에 갓길로 진입하여 가속한다. 갓길로 가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 진입 즉시 차로를 변경해서 긴급정차를 통과시킨다. 틀린 거죠.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정차가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원래 갓길에 정차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긴급자동차의 경우는요. 예, 잠시 정차해서 긴급정차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하는 것. 이 진입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차나 서행은 위험하므로 현재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피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입니다. 3번 답에 대해서 각인을 해 두십시오.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 교차로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줘야죠. 그래서 교차로 내에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 밖으로 피해줘야 합니다. 근데 교차로 안에다가 일시정지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교차로에서 빠져나가줘야 하고 교차로 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수록 진로를 양보해줘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높여 안 되죠.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에 긴급자동차 지나갈 때 피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두십시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일단은 그렇습니다. 피해줘야 되는데 교차로 내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즉시 현위치에서 틀렸고요. 서행하면서 이것도 틀렸고요. 교차로 신속하게 통과한 후 신속하게 이런 표현 다 좋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한다. 피해주라는 거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익혀두십시오.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네.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 피해주는 거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질기 금지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외적이다. 끼어들기도 예외적이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자동차, 긴급 자동차나 다 보행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긴급 자동차라고 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255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긴급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 자동차. 자, 불법 주차 단속용 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속도 위반. 근데 일단 보시면 불법 주차 단속용 자동차는 표시하고 다닌 걸 보셨죠? 소방차도요. 외부적 표시가 있죠? 구급차도 있죠. 근데 속도 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가 속도 위반 단속용이라고 써갖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다만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 자동차와 국내 요인에 대한 경험으로 맞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외부적 표식을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인지해 두십시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특례 적용이 되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경운기를 울리면서 운행해야 한다. 사이렌이나 경음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예,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는 2번이 되겠죠. 안전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예, 전체적인 표현으로서는 2번이 맞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이 정답도 그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나온다면 꼭 이대로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전체적 표현인 예, 구조 갖추고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 켜야 한다. 이게 다 나오는 거.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 이걸 답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자, 일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긴급 자동차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이렌도 없고 외부적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찰서 허가받으러 언제 가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예. 이 정도만이라도 하면서 어떻든 다른 차들이 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한 어떤 분을 모시고 간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외부적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설 한번 읽어보실게요. 일반 자동차를 할 때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대로 나옵니다. 그때는 2번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고장 수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예, 불 끄러가거나 하면서 그렇죠. 경광등 울리면서 뭐 사이렌 울리고 뭐 이런 거죠.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입니다.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환자는 환자인데 나서가지고 퇴원하고 있죠. 이건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들은 사용되는 자동차, 이것은 맞습니다. 긴급 우편물 자동차, 수혈을 위한 자동차. 그러면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상자 구호조치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안 되죠.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해줘야 합니다. 틀렸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앙선 침범하거나 좌측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죠.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 특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안 되고요. 긴급 자동차는. 두 가지 맞는 것은 3번과 4번이고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근데 지금 이 차에 실린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승자 한 사람을 남겨서 구호 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자는 환자를 태우고 이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기가 일으킨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상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맞는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소방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봐도 눈에 보이죠. 중앙선 침범, 특례 적용돼서 할 수 있고 신호위반도 할 수 있고 과속도 할 수 있고 안전띠 미착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긴급자동차라고 그래갖고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안 되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교통 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앞지르기에 대한 특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끼어들기에 대한 특례가 있죠.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긴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는 해야 됩니다. 도로 통행 속도의 최고 속도, 그렇죠? 과속 특례 있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 긴급 운행 중인 혈액 공급 차량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 긴급 차량이죠. 사이렌 울릴 수 있죠. 도로의 좌측 부분, 그렇죠. 중앙선 침범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속도 초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되죠. 사고 시 현장 조치를 이행하지 운행할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보행자 보호라든가, 그렇죠. 사고 내고, 뭡니까? 구호 조치 안 하고 그냥 가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동승자 한 사람을 거기다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을 환자 싣고 혈액 싣고 이송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이 긴급자동차는 본법이 정하는 그냥 긴급자동차가 있고요. 그 조항에서 6번부터 11번까지는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긴급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본법이 긴급자동차라고 말하는 것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이런 건 그냥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스 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장비에 사용되는 가스용 사업용 자동차 이런 것은 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서 긴급자동차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그대로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나온다. 그래서 보면 본연의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같은 것은 그렇죠. 별도 지정이 필요 없어요. 아예 본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스 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라든가 뭐 전기 수리 뭐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이 지정해 줘야 긴급 자동차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본연의 긴급 자동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눈에 보이죠? 교통 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그냥 본연의 긴급 자동차입니다. 근데 우편물, 전화 소리, 긴급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 민방위 업무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경찰청장이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서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민방위 업무용 자동차가 그 본리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자, 본연의 임무인 것과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소방차가 화재 예방 구조 구급을 위해서 순찰한다. 이것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긴급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맞고요.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서 이것은 불 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정비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민방위 업무용 자동차가 본리의 긴급한 용도로 훈련에 참여한다. 본연의 임무죠.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해 순찰을 한다. 이것도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예,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근데 정비를 위해서 이동하니까 이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간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요. 딱 보면 답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꼽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 다 보면 지금 긴급 자동차죠. 본연의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본연의 긴급장치 업무가 아니죠. 답은 2번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 위반으로 맞는 것은 편도 2차를 일반 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100km로 주행하였다. 자,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특례가 적용되죠. 그래서 법규 위반은 아니죠.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겠다. 앞지르기 금지에 대한 예외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끼어들겠다. 그 끼어들기에 대한 예외 적용이죠.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 출동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명피해 또는 보행자 보호에서는 예외 적용이 안 되죠. 그렇다면 교통사고 내고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수습해야 합니다. 근데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긴급자동차의 법규 위반 이런 경우는 예외 적용되는데 이건 예외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말이죠. 소방차가 화재병원을 순찰한다.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죠.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순찰한다. 자,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면 자세히 보고 다녀야지. 그렇죠? 과속하면서 빨리 다닌다든가 뭐 긴급을 요하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순찰한다. 이런 경우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한다. 긴급자동차죠.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한다.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 어디 파인 곳은 없나 무너진 곳은 없나 이건 천천히 보고 다녀야 할 겁니다. 이건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든지 해야겠죠. 이건 틀렸죠.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가 양보해야 한다. 틀렸죠. 긴급자동차가 양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차로나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거기에서 양보 운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교차로나 그 부분 이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표현도 맞습니다. 그럼 맞는 것 두 가지는요.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